서양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면 동양에는 석자오름이 하루 추위에 온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데 꼭 들어맞는 말들이다.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가까워지고 상대방을 점점 깊게 알아가다가 호감이 생겨 고백을 하고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기까지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한다. 이별도 마찬가지이다. 감정이 사그라들어 원점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듯 나 갑자기 너를 사랑하지 않게 돼버렸어 라고 말하고 이별할 수 있을까? 어제까지 세상 떠들썩하게 만나던 두 사람이 오늘 돌변해 이제 널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라며 헤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앞에서 우리는 이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관계를 끝내버리기도 하는 외재적 요인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이와 종교 등의 인물 요인, 상호작용의 태도와 부정적 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양자관계 요인,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내뱉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좋은 사람은 많아와 같은 말, 즉 네트워크 요인이다. 그렇다면 연애 감정을 약화시키는 내재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연인을 헤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단연간 연구해왔다. 비록 이들이 도출해낸 원인이 모든 이별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연구진이 내놓은 연애 종류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기도 했고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적이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이별을 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투표로 뽑는다면 아마 감정이 식었어란 말이 1위가 아닐까 싶다. 직접 이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당신의 친구나 형제 자매 중 한두 명쯤은 이 말을 듣고 다리가 풀리거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삼각형 이론을 제기한 스톤버그 교수의 사랑의 심리학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서 오는 행복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구애 단계에서의 열정과 로맨스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다. 일일 드라마에서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허리에 손을 얹은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가 정신이 나갔지 이런 놈한테 시집을 오다니 라고 말하는 장면 말이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사랑에 푹 빠져 가슴이 두근거리고 바보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는 경험을 한다. 이때는 연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수업이고 밥이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넋이 나간 것 같은 상태가 된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처럼 사랑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평생 지속되진 않는다. 사랑에 빠진 후 한동안 그렇게 지낼 뿐이다. 로맨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은 마치 오직 사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여자 주인공 집 앞에서 매일같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지는 않는다. 열정은 필연적으로 감퇴한다. 그런데 이 필연적인 변화에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관계의 지속 여부에 있어서 관건은 결정이라는 요소다. 처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서로 연인으로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감정이 식은 것은 이별의 이유 중 하나일 뿐이지 주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사랑 싸움처럼 장난스럽게 주고받던 입씨름도 계속되면 진지한 갈등으로 변하고 서로에 대한 포용력과 친밀감은 갈수록 약해진다. 이 역시 이별을 가져오는 한 가지 원인이다. 연애 초기처럼 그저 좋기만 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상대방이 음식을 아주 느리게 먹는 모습에 당신은 넌 정말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구나 라고 말했을 것이다. 보통 그 시기에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해석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바뀐다. 예전처럼 음식을 천천히 먹는 모습에 넌 어떻게 맨날 밥을 그렇게 느릿느릿 먹냐? 시간이 아깝지도 않니? 하고 타박한다. 벼랑간 변한 태도에 예전에 밥 먹을 땐 그렇게 말하지도 않더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와 같은 대화가 오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은가? 이전에는 장점처럼 느껴지던 부분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 사람이 효자여서 좋았는데 이제 보니 그냥 마마 보이더라.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경박하게 느껴져 라는 식이다. 또 처음에는 그가 정의로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냥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예전엔 참 착하고 순박했는데 계속 지내보니 사람이 주관도 없고 늘 미적지근해. 이런 불만은 모두 포용력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1986년 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앤 보는 관계를 이별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관계는 두 사람의 대화 단절 혹은 서서히 줄어드는 대화로 인해 파괴되는데 하나의 비밀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비밀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요소이다. 한번 비밀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서로 끊임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항상 당신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시기에는 각종 이유로 인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친구와 술 마시러 가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을까봐 아예 연락하지 않거나 오늘 야근할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다. 소통의 통로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솔직하고 성실하던 태도가 사라지다 보면 하나 둘씩 비밀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가령 당신이 연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그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의 심경을 당신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서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들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정서적 일상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응축된 부정적 에너지가 폭발해 사랑은 곧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털어놓는 이별 이야기를 사뭇 진지하게 듣는다. 주로 상대방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은 이미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즉, 상대방은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이별 후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써보는 과정에서야 아, 그때 그랬었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별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쓰면서 상대방이 언제 이별을 결심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다.